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최현호 아나운서, 네. 4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4월 5일은 식목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5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글쎄요, 5월 10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바다 식목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황폐해져가는 바다 생태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바다 식목일을 맞아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부산 해역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곳인데요. 요즘 이곳 연구사들이 공들여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참돔 치어들입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 50만 마리 정도를 직접 부화시켜 기른다고 합니다. 수영란 구입을 해서 수영란이 한 0.9mm 정도 되는데 그 수영란을 가져와서 만 하루가 지나면 바로 부화합니다. 자어로 한 2mm 정도로 부화하게 되면은 2mm에서 저희가 지금 방류하는 70일 정도까지 5cm가 됩니다. 무게는 겨우 2g 정도. 아주 작은 어린 물고기들입니다. 질병이 없고 체형이 우수하게 관리돼서 활동성도 강한데요. 빨라서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참돔은 우리에게 돔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대 몸 길이는 1m 정도. 생김새와 색이 예뻐서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연구소가 분주합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참돔 치어들을 부산 앞바다에 방류하는 날인데요. 해운대, 영도 등 5개 구군의 앞바다에 이 어린 물고기들을 풀어줄 거라고 합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일일이 무게를 잽니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나가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오늘 어디? 영도로 간대요. 영도에 방류될 치어들은 5만 마리 정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빨리 물차로 옮깁니다. 그런데 왜 치어를 길러서 바다에 방류하려는 걸까요? 바다에 저희가 해가 거듭될수록 자원량이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자원량 증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우리 앞바다의 물고기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해 치어 방류 사업까지 시작한 겁니다. 오늘 참돔 치어를 방류할 곳은 영도구 하리항. 이번 행사엔 어민들도 참여했습니다. 바다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건 어민들인데요. 어획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제가 한 26년을 이걸 했는데요. 그때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것은 고기가 한 뭐랄까 10분의 1이나 날까? 연안에서는 전혀 고기가 안 납니다. 때문에 치어 방류 사업은 어민들에게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산 자원이 줄어드는 걸까요? 최근에 우리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과 더불어서 자원이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트나 배타적 경제 수익으로 인해 쪽 구역도 축소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 연구소에서 수산 종묘를 생산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1,200만 미 정도를 우리 부산 연안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위해 배를 타고 5분 정도 나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수초가 많아 물고기 서식 환경이 좋은 마을 어장입니다. 넓은 바다로 치어들을 보내주는데요. 와, 바다에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치어들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지금 치어가 빨리
잠수를 못하는 게 남수병이 불어가지고 수온이 낮아가지고 빨리 잠수를 못한다고 고기가. 이거 북동풍 불어가지고 수온이 오르면 18도 이상 되면은 빨리 내려가는데 수온이 지금 어제 보니까 14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빨리 고기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 수족 가랑에 있다가 그 수온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빨리 잠수를 못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스트레스 조금 풀리고 나면 빨리 내려갈 거구만. 무사히 잘 적응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야죠. 애들이 낙차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최대한 가까이 해서. 저도 직접 방류에 동참해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치어들을 바다로 보냈는데요. 산란을 할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류를 하면 다 죽지 않고 잘 클까요? 사실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꾸준히 치어 방류 사업을 이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한 5에서 10% 정도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에서 10%도 살게 되면은 5만에서 10%면 5천 마리거든요. 5천 마리가 뭐 20cm 정도 자라가지고 30cm 정도까지 자라가지고 또 산란에 가입이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서는 10%는 얼마 안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면은 뭐 가능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물고기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강 PD,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는데 직접 방류해 본 소감 어떻던가요? 네, 지난 6일부터 시작해서 총 엿새 동안 50만 마리 전부를 부산 앞바다에 방류했는데요. 처음엔 수온 차이 때문에 치어들이 계속 물 위로 떠올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고기가 안 잡힌다고 어민들이 걱정이 많던데요. 이 치어 방류를 통해서 마을 어장이 좀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생존율이 크게 높지 않다고 했는데 이 치어 방류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참돔을 비롯해서 청개, 넙치 등 여러 종류의 치어들을 꾸준히 방류하고 있는데요. 청개 같은 경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다른 어종들도 어획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방류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있는 자원을 잘 유지하고 또 보호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획량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수온 변화 같은 자연적인 변화도 있지만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당장의 욕심을 채우려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에 또 한 번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잘 자라서 부산 앞바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나오는 주변에 궁금했던 것들을 셀카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평소에 밤늦게 귀가를 할 때가 조금 많은데요. 집에 가는 길 골목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귀갓길에 함께 동행을 해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어 제가 몇 번 도움을 청했었는데요. 굉장히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연호 아나운서께서도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며 부산의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께서도 이러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홀로 걷고 있다면 아무리 익숙한 동네라 할지라도 여성분들 무서울 겁니다. 강 PD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럼요.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면 괜히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계속해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혼자서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일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이 늦은 밤 귀갓길이 무서운 여성들을 위해 부산경찰청에서는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9시 이후 어느 곳에서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알리면 그곳으로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동행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오늘은요, 부산 여성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제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왠지 보디가드가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각이 한 9시 정도 넘었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지금 지구대에 왔는데요. 여기 보고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김두한이라고 합니다. 예, 늦은 시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뭔가 좀 든든합니다. 나가면 됩니까? 또 같이 가실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라일동 방문대장 하영호입니다. 방범대장님 하영호 씨. 예. 밤에 나와서 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좋은 봉사를 하니까 네. 저보다 힘이 될 것이고. 야, 그래서 우리 부산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길이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더욱 위험하겠죠. 맞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잖아요. 자, 과연 부산은 성범죄에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유흥가가 많은 편인데다 골목길이 많아서 성범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만 비교해봐도 부산이 성폭력 발생률이 상위권에 있죠. 네, 높은 편이네요. 자, 경위님. 지금 이제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지금 주변이 깜깜합니다. 네, 많이 좀 어둡습니다. 네.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참 집에 갈 때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고 후문 쪽입니다. 여고 근처에서는 또 범죄가 많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고 앞에는 주로 잘 아시는 바바리맨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 요즘에도 있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가 네. 워낙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 이제 시설 보완 작업하고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주변이 우선 밝으면 그런 이제 범죄자들이 그런 생각을 덜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경위님, 이제 아주 밝은 가로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불 2개가 보이십니까? 이쪽에 있는데 학교 앞이라고 얘기를 듣고 걸어오면서 처음 만난 가로등이에요. 지금 이 불빛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깜깜했거든요, 뒤가. 100m 이 사이에 하나가 있다. 좀 어떻습니까, 대장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최소한 30m 정도의 하나씩은 있어줘야 됩니다. 자, 한쪽은 산이기 때문에 또 가로등 설치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쪽은. 그래서 이쪽이 좀 더 30m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촘촘하게 가로등이 설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부산 16개의 시, 군구를 비교해 봤는데요. 총 216곳의 성범죄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둡고 꾸불꾸불한 골목이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꼭 알아둬야겠는데요. 자, 제보자가 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빨리 집에도 가야 하는데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라고 했는데요. 저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제보를 주셨는데 제 옆에 이렇게 듬직하게 우리 경위님과 또 방범 대장님께서 계십니다. 네. 저희가 걸어오면서 길을 좀 봤거든요. 네.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늦은 시간에 오면 좀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뭐 학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예. 늦게 끝나고 오면은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뭐 있다고 해도 골목이 너무 어둡고 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많이 무섭죠. 저희 셋이서 든든하게 집까지 모시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제보자의 집까지 함께 동행했는데요.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정말 어둡더라고요. 네, 만약 제가 저곳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가로등 하나가 있으니까 좀 밝아졌습니다.
그럼 지원 씨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 네. 우연히 뭐 기사를 봐가지고 예. 알게 돼서 그 처음에는 좀 저도 이용을 한다는 게 주춤거려지긴 했죠. 네. 제가 집에 가는데 이렇게 음. 경찰관 멋진 분들이나 보디가분들께서. 네, 이렇게 예. 부른다는 자체가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절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 몰랐을 때 네. 집에 가는 골목에서 누가 네. 자꾸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마침 문이 열려 있는 이렇게 슈퍼가 있어가지고 예. 슈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야. 네, 들어가가지고 예. 한참을 안에서 그냥 물건 고르는 척 하다가 네. 밖에를 나왔는데 앞에 저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부모님께 바로 전화해서 그럼 그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부모님 오셔가지고 집에 예. 간 적이 있어서 음. 그래서 저도 주춤하다가도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는 거 나쁘진 예.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전후 성범죄 발생률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소폭 감소했고 검거율 또한 소폭 증가했습니다.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네네네. 이쪽 아우, 네, 무사히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네. 직접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네. 일단 심적으로 너무 든든했고요. 예. 이렇게 안심되는 마음으로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네. 또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늦더라도 우리 경찰분 그리고 우리 대장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든든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경위님. 네. 이제 저희가 여성분들을 안전하게 네. 모셔다 드리고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 여성분께서 밤에 이렇게 마음 놓고 부르고 싶지만 사실 경찰분들 워낙 바쁘시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경찰은 취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는데 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국민이 있기에 경찰이 있지 네. 경찰이 있고 국민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편한 마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면은 빨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저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밤에 필요할 때 우리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성 안심귀가 우리가 책임진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우리가 책임진다. 화이팅! 저도 이제부턴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현호 씨, 안심 귀가 서비스 외에도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외진 골목길, 원룸촌 등 이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곳에 전봇대나 벽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벨이라는 건데요. 벨을 누르는 즉시 도와주세요라는 경보음이 울리고 동시에 112 종합상황실, 지구대, 112 순찰차로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인근 경찰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저도 곳곳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야 시간에 마을버스를 탈 경우에는 지정된 버스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곳 어디든 하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가로등이 부족하다거나 또 골목길에 반복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교통카드 많이 쓰실 겁니다. 최연호 아나운서도 교통카드 사용하죠? 물론이죠. 요즘엔 매번 잔액을 충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후불식 교통카드가 나와서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에 쓰던 선불식 교통카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후불식 교통카드로 바꾼 분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 속에 남아있는 잔액을 가리켜서 미사용 충전 선수금 혹은 미사용 충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사용 충전금 관리가 논란이 됐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90% 이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충전해서 쓰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1,100만여 장이 발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이 카드의 남은 잔액을 끝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잔금 조금 남으면은 그 카드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안 쓰니까. 아주 소량 남아 있으면 아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무관심 속에 방치된 금액이 지난 10년간 441억 원. 400억 원이 넘는 교통카드 잔액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 4월 말 부산시청 앞 한 사람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사업 시행 협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환원 요구에 나선 사람은 부산시의회 전진영 의원.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한 1,000만 장 이상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교통카드 안에 잔액들이 모여서 지난 10년간 쌓인 돈이 무려 441억에 달합니다. 이 돈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것을 되돌려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카드 사업자인 롯데정보통신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마이비카드. 2005년 선불식 교통카드 단독 사업자였던 하나로카드의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시장을 독점합니다.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현재까지도 마이비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국 선불식 교통카드 사업자 중 부산 지역의 마이비카드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미사용 충전금 대부분도 마이비카드사 한 곳에 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개인당 쓰고 남은 잔액이 소액인데다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분실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번에 한번 잔액이 남아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연락하면 된다던데 못하고 아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남아있는 금액이 441억이라는 건 아세요,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 많네. 많다 하는데 그 일일이 없으니까 현재 옛날에 쓰던 그 카드들이 관리를 내가 잘못했지. 방치된 채로 10년간 쌓인 미사용 충전금. 올 3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돈은 하나로카드 183억 원, 마이비카드 258억 원, 총 441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시민들이 환불해간 금액은 총 441억 원 중 3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환불이 가능하다는 서면역 내 마이비 교통카드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게 요즘 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쪽 구멍을 뚫었어. 네. 그러니까 돼도 아무 데도 안 되대. 네. 그러면 이 카드 본사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통장 계좌로 남아있는 잔액 넣어드릴 수 있거든요. 통장 계좌번호 있으세요? 아니 몇 번 들어있다니. 뭐 그냥. 그럼 다음에 오실 때 통장 계좌번호 하나 들고 오세요. 그냥 얼마 안 드는 거 버리지 뭐. 요거는 요주로 왔습니까? 네. 그게 몇백원 남은 그게 자동으로 근데 이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보통 뭐 몇백원 남으면 그냥 다 안 쓰고 다 그냥 뭐 처박아 놓기나 버리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몇백원 요래 잔액 남는 걸 무슨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째 그래 쓰는 대로 연결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훼손되지 않은 정상카드는 마이비 가맹 편의점과 부산은행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환불을 시도해봤습니다. 이 카드 이 잔액을 환불받고 싶어서. 잔액 좀. 저희 확인해 보니까 잔액 2,060원 정도 남아 있는 걸 확인이 되시고요. 이거 혹시 환불을 어떻게 되는 현금으로 가능한가요? 저 현금 같은 경우는 저기 가까운 편의점이나 아니면 부산에 가시면 약간의 수수료가 좀 제하고 환불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좋으세요. 안내에 따라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러 규정대로라면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잔액 환불을 좀 받으려. 환불은 안 됩니다. 아, 환불은 안 돼? 환불 안 되죠. 돈 내리면 안 돼요. 여러 차례 환불을 거절당한 취재진은 한 편의점에서 어렵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맹 편의점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간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장나거나 훼손된 카드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지정된 장소에서 환불 신청을 받아 따로 우편 접수를 해야 하는 데다 최대 2주를 기다려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미사용 충전금에 관한 부산시의 대안을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결국 이 돈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이 향후 시민을 위해 사용될지가 불확실하다. 교통카드에 관해 롯데그룹과 부산시가 맺은 시행협약서에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주체들이 달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한 전진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 의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2005년 부산시와 마이비사가 맺었던 사업 시행 협약서. 카드 소지자가 권한을 오는 기간이 이제 2005년 7월이죠. 사업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다시 7월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쭉 보시면 어떤 내용에도 사업의 착수, 사업의 역할 부담, 그 충전 선수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5년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가 맺은 사업 시행 협약서 그 어디에도 미사용 충전금 관리 방안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관리 주체를 일단 부산시로 넘겨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에 사업 시행자와 다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요. 그때 반드시 그 명문화시켜서 이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그래서 부산시가 이 돈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이 협약서에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미사용 충전금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산시 입장은 어떨까요? 충전 선수금 부분은 교통카드사는 그 금융위원회의 그 허가를 득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그 19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도 없고 또 이게 카드 소지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그 교통카드사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경우에 이 권한이 없고 법적 그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19조 미사용 충전금 환불이 가능한 시점을 강제할 수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 금액을 관리해온 마이비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6월 말까지 나가야 될 금액이 450만 원. 5년 이상 된 그 장기 충전 선수금은 그 현재 법령상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이 5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환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충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총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카드 발행사의 마이비의 어떤 책임으로 선수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물론 발생되는 이자까지 더하면 129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그대로 방치해둬야만 하는 걸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업자와 함께 이 충전 수송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많이 진행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 카드의 소멸시효를 정할 것인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겼고요. 금융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쨌든 이 카드를 통해서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해야 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산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던 서울시. 어떻게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걸까?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시민이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환급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와 합의하여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2013년도에 합의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상법을 적용해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권리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이 돈을 환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2013년 서울시는 선불식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재협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를 관리 주체로 명시해 5년 이상 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을 부산시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는 걸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서울시가 누가 요청을 했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요 전자금융거래법 19조 1항에 따른 환급 청구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는 해석을 내렸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그 해석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꼭 그 해석을 요청한 자치단체만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올 7월 마이비카드사와 재협약을 앞둔 부산시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통카드사인 마이비사와 적극 협력하여 교통약자, 대중교통 활성화 등 그런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비 측은 부산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부산시와 마이비카드사. 시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할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하는데도 돈이 조금 사용되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노인들에게 우리 복지에 쓰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 쓰는 것도 좋고 그렇게 써야 좋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우한 사람들 좀 못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그냥 그 힘센 사람들 묶지 말고 불우한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안 쓰고 남아있던 교통카드 잔액들이 모여서 441억 원이나 된다니 참 놀라운데요. 이제라도 부산시와 카드사가 이 금액을 공공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가오는 19일에는 시민들과 카드사 그리고 부산시가 모여 미사용 충전금 활용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들도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니 더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야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나은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